어저께 요거 클러스터 부분 끝내고 이제 그 소매 경사뜨기 하기 전까지 뜨고 잤어요. 어저께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 바나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좀 늦게까지 깨 있었는데, 어쨌든 어저께 4시에 라방 끝났나? 어쨌든 그래서 그 전에 이 소매 경사뜨기 하기 전까지 해놓고 잤어요. 4시에 잤는데, 여기 이제 이거 빨리 뜨고 싶어가지고 복잡하긴 한데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7시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소매 경사뜨기를 했는데 안 맞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는 코수가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약간 틀리게 했나? 그래가지고 풀었어요. 풀고 이제 일 시작할 시간 돼가지고 일을 하다가 지금 이제 퇴근하고서는 퇴근하자마자 잡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떴는데 지금 또 안 맞아요, 코수가. 이게 이렇게 뭐 어쨌든 몇 코까지 뜨고 나서 이게 약간 레벤턴도 아니고 야노버로 하는 경사뜨기 좀 약간 저 처음 해보거든요. 신기한 방식인데,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턴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코 더 뜨고서는 또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 전 단에서 턴한 거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 코스가 안 나와요. 어디서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씨, 바본가? 그리고 점원 숏로드 하면은 조금씩 티가 나긴 한데, 그 레벤턴 어쨌든 그 턴 경사뜨기 한 부분이 이렇게 티가 되게 많이 나죠. 안 예쁘게 나와서 좀 속상하네요. 인데까진 그래도 안 틀리고 어떻게 잘 했는데 이 부분이 애먹이네요. 아우 짜증나. 세 번째 만에 결국에는 성공했어요. 세 번째 만에 성공했고, 지금 시간이 1시 10분 전? 12시 50분? 그런데 이제 여기 소매 슌로 끝나고 다시 또 이 클러스터 무늬 떠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막 배색 끝나면은 이렇게 무늬 뜨기 나오고 또 막 슌로랑 늘림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시작하면은 이거를 다 끝내고 자고 싶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거 코스 엄청 많거든요. 지금 600호가 넘는데, 소매 분리선 600호가 넘는데, 어저께 제가 이거 하는데 처음 해보는 기법이기도 하고 코스도 많고 그러니까는 이거 하는데 한 단 뜨는데 2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나았었어요. 두 번째는 조금 이 클러스터 만드는 게 익숙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도안에서는 이 클러스터를 만들 때 이런 그 케이블 바늘 같은 거에다가 코를 옮겨놓고 이렇게 실을 감아서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걸 계속 막 꼈다 뺐다, 코를 꼈다 뺐다 하니까는 막 바늘이 막 손에 3개가 잡혀있고 막 환장하겠는데, 이거를 막 그래갖고 미치겠다고 막 이러고 있었더니, 라이브에서 그 바나님과 하는 라이브에서 막 그러고 있었더니 그 경님이 이거를 먼저 뜨셨어요. 경님이. 그래서 경님이 뜨신 거 보고서는 저도 이 도안 알게 돼서 예뻐서 뜨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경님이 돗바늘로 하면은 좀 편하다고. 왜냐면 이 케이블 바늘은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코를 걸고 빼고 할 때 조금 더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돗바늘로 하면 조금 더 편하니까, 그래서 돗바늘로 하면 편하다고, 그래서 돗바늘로 해봤는데, 저는 그게 또 이제 코를 돗바늘로 옮겼다가 다시 이 뜨는 바늘로 옮길 때 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바나님이
이 기법이 로코코 그 프로버에도 나온대요. 들어간대요. 이제 로코코에서는 이렇게 별도의 바늘을 안 쓰고 그냥 뜨는 바늘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좀 할만했어요. 근데 그런데도 1시간 넘게 걸려요. 그런데도 이 한 단을 다 뜨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고 그래가지고 어제도 늦게 잤고, 이제 제가 내일은 그 토요일인데 일해야 되거든요. 일하는 토요일이거든요. 뭐 당분간 계속 일하는 토요일이죠.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만하고 자야 될 것 같아요. 자야겠어요. 내일은 머리 쓸 일도 많으니까 뭐 하면 안 돼. 좀 예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 커넥터로 연결해서 끼울 케이블이 없어요. 너무 문어발이 많아서 케이블도 없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굉장히 이렇게 쭈글쭈글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여기 밑에 배색은, 여기는 그 플로트가 짧아가지고 간격이 짧아서 조금 괜찮은데 이 위는 지금 꽤나 쭈글쭈글 하거든요. 이게 세탁하면 잘 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스웨터는 세탁심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점심 뜨개를 하다가 여기가 겉뜨기만 꼬아뜨기 하는 꼬아뜨기 고무단인데 약간 숏 놓으면서 평면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뒷판에서 안뜨기 꼬아뜨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꼼수를 내고 있어요. 원래는 여기까지 뜨고 난 다음에 턴해서 편물을 돌려야 되는데 편물을 돌리지 않고 그냥 계속 겉면을 보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뜨기 차례는 그냥 뜨면 되니까는 이렇게 안뜨기 백루프에서 딱 바늘을 넣은 다음에 얘를 아래에서 뒤로 돌리고 빼고, 그 다음에 겉뜨기 할 때는 꼬아뜨기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늘을 넣은 다음에 얘는 위에서 아래로 돌려서 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뜨고 나서 코 모양도 위치도 바르고 그냥 봤을 때 바로 꼬아뜨기 하면 되니까는 저는 뭔가 이게 더 편한 거죠. 아이고. 물론 손이 편하다기보다는 뭔가 이게 더 심적으로 안정감이 느껴져서 이렇게 뜨고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약간 뻘짓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눈으로 이 떠지는 모양을 확인하면서 뜨니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바로 알 수 있고, 이 실 감는 방향을 이제 중간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코가 이렇게 안 있고 이렇게 뒤집어져 있을 때가 있긴 한데 뭐 그거 고치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약간 이런 뻘짓을 하면서 뜨고 있다는 거를 잠깐 보여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이제 지금 점심시간 10분 남았거든요. 아이고, 카메라 켜놓고 하니까 또 잘 안되네. 나 아까 좀 잘했었는데. 어쨌든 점심시간 10분 남았으니까는 남은 점심시간 동안 열심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나, 그 와중에 코도 빠졌어. 어휴. 저는 뒷판 늘림을 끝내고 지금 이제 바디 남은 부분을 뜨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이게 이제 668코 소매 분리 전에 그 정도까지 있다가 소매 분리하고 옆판 길이로 늘리면서 조금 코 줄여주고 뭐 하고 어쨌든 그래갖고 300
콧대로 줄어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할만할 것 같다고. 아니에요. 할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스코어 366호거든요. 그리고 이 꼬아뜨기 고무단을 일단 도안에서는 20단 뜨라고 그래요. 20단 뜨라고 그러는데 아까 그거 찍고 3시간 아니지 5시간 지났거든요. 5시간 지났는데 5시간 동안 7단 떴어요. 그러니까는 한 단에 한 단에 30분이 넘게 걸린 거죠? 그쵸?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무슨 일이죠? 엘레나는 이제 이 밑에를 그 이탈리안 바인도프를 하는데 그 이탈리안 바인도프 돗바늘 마무리 그거 하기 전에 셋업단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뜨고 걸러두고 하는 거. 저 보통 그거 안 하거든요. 그냥 그거 없이 그냥 바로 돗바늘 마무리 해버리는데 얘는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3.5mm 바늘로 뜨고 있는데 그 셋업을 2.5mm로 하래요. 그래서 막 찾았죠. 제가 이거 라이키로 뜨고 있는데 라이키는 3.5mm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있는 게 그 니프로 심포니 우드. 걔도 제가 이제 세트 산 게 3mm 붙어 있어요. 크로바 세트 그 강매당한 크로바 타코미 콤보 걔도 3mm 붙어 있고. 근데 막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있어요. 치아오고. 치아오고. 제가 메탈 바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3mm 바늘을 하도 부러뜨려 먹어가지고 전에 치아오고 3mm를 대나무를 사면서 작은 것도 그러면은 메탈을 한번 사볼까 그래갖고 2.5mm를 사놨더라고요. 이렇게 카메라가 초점을 핸드폰이 참 못 잡는데 어쨌든 보이시죠? 여기 글씨가 흐리게 나오지만 2.5mm를 샀어요. 근데 문제는 케이블은 다 미니 케이블만 있는 거예요. 이게 2.5mm 케이블은 스몰. 이 3mm부터는 스몰 케이블이고 2.5mm는 미니 케이블이더라고요. 그래서 케이블이 긴 게 2개가 있는데 이 바늘이랑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중지 상태고 저희 반함트 드래곤볼 함트 그 방에서 이제 우리 너무 질렀다 5, 6, 7, 8 너무 달렸으니까 좀 쉬어가는 타임을 갖자 그래갖고 실을 안 사기로 했어요. 진짜 필요한 명분 있는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실뿐만 아니라 뜨개용품을 안 사기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케이블이 없어서 이걸 못 뜨잖아요. 이거 그냥 3mm로 할 수도 있지만 뭔가 도안대로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죠. 여기를 좀 짱짱하게 해줘야지 안 그러면 늘어날 것 같은 밑단이 허벌레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조용히 딱 케이블이 없는데 이거 사면 안 되냐고 했더니 이제 다 인정해 주셔가지고 바로 주문을 했는데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왜 이거 바늘만 2.5mm를 사고 얍. 네, 뭐 지금 초점 필요한 타임은 아니니까 어쨌든 바늘만 사고 미니 케이블 안 샀냐고 막 이러는데 몰랐어요. 저는 이거 그때 치아오고 처음 산 거여서 이렇게 뭐 미니 케이블하고 스몰 케이블이 다르다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아마 케이블 길이만 보고 샀을 거예요. 그리고 이 2.5mm 바늘이랑 3mm 바늘에 다른 케이블이 들어간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저 같은 사람 없겠죠. 혹시 단품으로 사실 거면은 그거 잘 알아보고 사세요. 근데 진짜 저 같은 사람은 없으시겠죠. 지금 소매 조금만 더 뜨면 되는데 큰일 났어요. 틀렸어요.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 줄부터가 문제예요. 아니면은 이 전줄부터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오면은 여기 3개, 2개, 3개 하고 그 다음에 이거 2개 있은 다음에 얘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쪽 끝에 있어야 되거든요. 3개, 2개, 그리고서는 이쪽에 뭔가 이렇게 있고 어쨌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틀렸어요. 틀려서 풀러야 돼요. 근데 다 풀르면 짜증나니까는 요만큼만 풀러서 어떻게 한번 수선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풀러야겠다. 이게 여기는 줄임단이고 여기가 패턴 있는 거 시작부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여기까지 풀러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쩐지 안 풀고 잘한다 했다. 그 와중에 전체 다 풀긴 싫어갖고 딱 그 클러스터 있는 부분만 풀러서 수술했어요. 지금 일단 틀린 부분을 찾았어요. 그래서 틀린 부분에서 여기에 이거 클러스터 만드는 데부터 틀렸거든요. 좀 전에 퇴근했는데 지금 10시 23분인데 또 카톡 왔어요. 뭔가 그 자료 넘어오는 것 때문에 피곤합니다. 어쨌든 대답은 했고 다시 아이고고 고쳐야 되는 애들을 DPN에다가 끼워놓고 그래도 전체를 다 풀르지 않아서 돼서 되게 다행이에요. 이게 지금 그 카메라 걸어놓은 거치대가 각도가 요상해서 그림자가 지는데 조명 때문에 아이고 이거 빼먹었다. 그치만 어쩔 수 없어요. 빠지는 거 없이 싹 주워놓고 집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한 30분쯤 걸려서 일단 수습은 끝났어요. 아까 얘네들이 요만큼씩 밀려 있었는데 다 제 자리로 왔고요. 지금 수습하면서 여기가 장력이 조금 안 맞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더 당겨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장력이 안 맞는데 이렇게 이쪽에서 이거는 뭐 제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클러스터 하면서 이쪽에서 생긴 구멍이 있어서 그 부분에 남는 실들을 약간 이렇게 쫌쫌다리 끌어오면서 저기 너무 당겨진 부분들을 조금 여유를 주면은 만들어주면은 1차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세탁신이 해결해 주시겠죠? 세탁 매직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야무지고 예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야겠어요. 벌써 3시 40분이에요. 미쳤네. 자야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이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그동안 완성했던 스웨터들의 A4 영상을 찍기로 했어요. 사실은 제가 영상을 한 큐에 몰아서 찍는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야 편집하기도 좀 편하고 그래서. 근데 그러려다 보니까 자꾸 A4 영상 찍는 게 너무 미뤄지는 것 같아서 일단 짬날 때마다 조금씩 찍어야 될 것 같아서 급하게 카메라를 켰어요. 이번 A4 영상은 제가 9월부터 10월까지 바나함뜨 9월, 10월, 11월 이렇게 석 달 동안 바나함뜨에 참여하면서 완성을 한 스웨터들인데요. 첫 번째는 산적꽃의 함뜨로 했던 엘레나 스웨터입니다. 이미 그 인스타그램에 착샷은 올렸던 옷이어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는 약간 디테일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제가 뜨면서 느꼈던 점들 위주로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엘레나 스웨터는 뜨는 방식이 조금 특이했던 디자인이었어요. 이게 탑다운은 탑다운인데 일반적인 탑다운이랑은 형태가 조금 틀린 게, 여기 보시는 이 넥라인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따라서 먼저 캐스톤을 한 다음에 고무단이랑 이 배색 부분을 먼저 쭉 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떠서 길다란 정사각형 모양이 되고 나면은 여기 이렇게 너비라고 그러나? 이 매듭 부분을 뜨면서 여기 어깨 부분에 숏로우를 해줍니다. 어깨 부분에 숏로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너브를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쭉 다 뜨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소매 분리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뜨고 나서 소매 분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매 분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쪽 고무반 옆에 고무단을 뜨면서 이렇게 앞판이랑 연결을 해주면서 여기 부분 고무단을 뜨고 마지막에 햄라인을 뜨고, 그 다음에 소매는 여기에 쉼코로 놔뒀던 코랑 여기 겨드랑이 부분에 가마코로 새로 만들어준 부분에서 코를 주어서 다시 또 쭉 떠내려가는 그런 구조의 스웨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탑다운이기는 한데요. 입어볼 때까지 시간이 엄청 걸려요. 왜냐하면은 이 어깨 그 겨드랑이 부분에 가마코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떠나가기 전에는 그냥 약간 망토? 판초 같은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네모난 덩어리가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어볼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약간 내 사이즈를 가늠하기가 조금은 쉽지 않은 그런 도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스웨터를 한 2주? 3주? 넉넉 잡고 3주 정도 만에 끝을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때 이제 제가 함뜨 시작하고서는 9월 중순이 지나면은 이제 막 정말 본격적으로 바빠질 것 같아서 거의 9월달 동안은 이 스웨터 하나만 팼어요. 정말 이 스웨터 하나만 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오래 걸렸던 이유가 오히려 이 배색 구간은 코수가 많기는 하지만은 쉽게 끝이 났거든요. 근데 여기 보이시는 요 동글동글한 무늬 있죠? 이거를 만드는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처음 해보는 기법이기도 하고, 이게 약간 바늘에서 코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실로 감아주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은근히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 넙이 여기에서 한번 미친듯이 고비가 있고, 그러고 나서 소매를 뜰 때 또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무단도 지금 전체가 다 꼬아뜨기 고무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꼬아뜨기는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동글동글한 넙을 만드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던, 이 부분이 제일 고생스러웠던 도안이기도 하고, 근데 이 부분이 약간 이 스웨터의 약간 킬포? 매력 포인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 부분 뜰 때 지금 여기가 가장 소매 뜰 땐 그나마 익숙해져서 별로 이렇게 실이 당겨지는 거 없이 통통하게 잘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한 거여가지고 장력 조절을 잘 못해서 지금 세탁을 하고 났는데도 보시면은 이렇게 감아놓는 거를 제가 조금 너무 빽빽하게 당겨서 작업을 해가지고 그 옆으로 이렇게 조금씩 구멍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넙? 아무튼 요거 동글뱅이들 얘네를 뜨실 때는 실을 너무 당겨지지 않게 느슨하게 해놓으시고서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위기가 슌로우였는데요. 얘는 독일식 경상뜨기가 아니고 약간 일본식 슌로우를 하는데, 슌로우가 어깨 경사 만들 때 한번 들어가고요. 이 부분 만들 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사이드 부분을 뜰 때도 이게 경사뜨기라기보다는 여기 코를 잡아놓고 여기에는 지금 바늘에 이렇게 보시면은 앞판 뒷판을 뜨면서 여기는 바늘에 코가 걸려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가마코로 코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뜨면서 여기랑 연결을 하면서 줄여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경사뜨기는 아니지만 여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되돌려 안뜨기 겉뜨기로 평면뜨기처럼 하면서 옆에서 바늘에 걸려있는 코를 잡아서 줄여주면서 그렇게 뜨는 건데, 그 부분이 또 한번 되게 헷갈렸어요. 그래서 경사뜨기와 그 다음에 약간 그런 코 계산? 내가 지금 몇 번째 단을 뜨고 있고, 그래서 남은 코가 몇 코가 되고, 이거를 계속 신경을 뜨면서 떴어야 돼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 뜨는 기법 자체는 이것도 낯설어서 그렇지 어떻게 하는지 되게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금방 익숙해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 코수의 압박, 이게 코가 가장 많이 바늘에 걸려 있을 때가 668코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뜨는 그 코수의 압박이 되게 크고, 그 다음에 계속 되돌아뜨기 하고 경사뜨기 하고 그러면서 코를 줄여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뭐 정확하게 한 단 뜨고 나면은 뭐 이 부분의 코수는 정해진 거니까는 이 옆에가 몇 코가 남는다는 게 이렇게 명시가 계속 돼 있으면 좋은데, 그게 명시가 안 돼 있고, 이 섹션을 다 끝났을 때, 이 섹션 줄이서 떠나가는 이 섹션이 다 끝났을 때 전체 코스가 몇 코다라는 것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리 그거를 다 계산을 해놓고 체크를 해가면서 뜨지 않으면은 약간 어느 순간에 갈 길을 잃고,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도안의 어느 부분을 뜨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멘붕이 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도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쫀손인 줄 몰랐거든요. 근데 쫀손이더라고요. 이게 원작 도안은 핑거링 실을 가지고 3.5mm 바늘로 해가지고, 여기 요 배색 무늬 있는 데가 게이지가 24코 27단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스와치 내봤을 때는 27코 29단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한 사이즈 정도면 업하면 되지 그랬는데, 이제 이 넥라인 있는데 여기를 뜨다 보니까는 그 원래 도안보다 제가 뜬 게 너무 작게 나오는 느낌인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브이넥처럼 될까 싶을 정도로 작아 보였거든요. 세탁하면서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원래는 두 번째 사이즈를 뜨려다가 이거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급 변경을 해갖고 다섯 번째 사이즈를 떴어요. 다섯 번째 사이즈를 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완성된 치수는 이 사이즈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되게 조그맣게 나왔네. 그러고서는 다시 이제 세탁까지 다 끝낸 편물에서 게이지를 재보니까는 29코 32단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원체 되게 오버사이즈로 입는 스웨터거든요. 그래서 특히 약간 요 부분이 이게 구조가 약간 특이하다 보니까는 이게 완전 막 세딘 슬리브나 드롭 슬리브처럼 착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고, 제가 착샷을 올려드린 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약간 요 겨드랑이랑 따라서 요 뒷부분이 약간 이렇게 볼륨처럼 서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이 오버사이즈로 입는 게 예쁜 도안이기는 한 것 같아요. 이게 모델도 보면은 키가 164cm에 가슴둘레 93cm 모델이 4사이즈를 입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가슴둘레는 비슷한데 그 키가 제가 훨씬 크거든요. 그 모델보다. 저는 키가 175 조금 안 되니까는. 그런데 제가 결국 완성한 사이즈는 4사이즈 정도 나오다 보니까는 모델 창만큼 오버핏으로 나오지 않았고, 기장이 굉장히 깡통하니 짧습니다. 길이는 이게 근데 사실 사이즈가 달라진다고 해서 길이가 막 엄청나게 커지지는 않거든요. 이 전체 길이는 55cm로 다 똑같아요. 55cm로 다 똑같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몇 cm 나왔지? 저는 길이가 1cm 적게 나와서 54cm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옷이 약간 이렇게 몸에 착 가라는 옷이 아니라 약간 뜨는 옷이다 보니까는 실제로는 더 많이 크롭되는 그런 느낌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무단을 잘라서 조금 늘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치만 고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꼬아뜨기 고무단을 잘라내서 풀고 다시 한다는 건 어마무시한 수술이기 때문에 그냥 크롭으로 잘 입고 코디를 잘 하고 제 몸을 옷에 맞추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제목에다가 스불제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진짜 그랬어요. 너무 예뻐서 떠보고 싶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완성을 했고, 완성작은 꽤나 마음에 들었지만 약간 어떤 함트같이 기간을 정해놓고 뜨는 걸로 뜰 때는 되게 심리적 압박감이 크게 올 수 있는 도안이다. 그리고 약간 미리 약간 코수 같은 거를 잘 봐놓지 않으면은 정말 계속 세고 또 세고 하는 그 숫자를 계속해서 세고 체크하는 것만이 프루시오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던 그런 도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뜨고 나서 아쉬운 점은 이제 이 숏루 부분을 제가 잘 못해서 티가 난 부분, 이 부분하고 이게 배색 간격이 조금 긴 편이에요. 요런 부분은
간격이 작은데 이런 부분은 배색 간격이 엄청나게 넓거든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간 이렇게 건너뛰면서 이만큼이 배색이 빈 공간인 거예요. 이만큼이. 그러다 보니까는 실을 걸어줘야 되는데 도안에서 되게 친절하게 몇 코마다 한 번씩 걸어주라고 얘기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저는 계속 걸면서 뜨는 게 싫어가지고 그 레더백 자카드 기법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요런 부분은 그래서 티가 많이 안 나는데 중간에 이제 제가 나중에 레더백 자카드로 뜰 때 그 뒷부분을 이렇게 감춰주는 거를 실수를 해가지고 요런 부분은 조금 티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코 늘림을 하면서 중간에 그 코 늘림을 한 그 전 코인가 거기서 한 번씩 걸어주는데 여기도 약간 당겨지다 보니까는 조금 여기가 이렇게 뒤에 컬러가 배어 나오면서 조금 티가 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사용한 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실을 사용을 했어요. 얘는 이제 올랑올랑얀의 비비드 아이보리 컬러고 얘는 베이비 알파카 30%에다가 울 70%인 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2합. 그 다음에 얘는 비슈앤비슈의 르프티 램스울 블루 그레이 컬러. 이렇게 두 가지를 했는데 일단 비슈는 배색하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보기보다 처음에는 되게 얇아 보이는데 실을 감아놓고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세탁하고 나면은 확실히 조금 더 처음보다는 통통해지는 느낌이 있었고요. 이 배색, 스웨터의 이 부분 배색 다 하는데 12g? 13g? 그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제가 18g. 제가 50g짜리 한 볼을 감아서 다 쓰고 나서 무게를 재봤을 때 32g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배색할 때 드는 실은 얼마 들지 않았고 이거 같은 바디 같은 경우에도 제가 530g짜리 한 콘에서 지금 200g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300g 정도를 사용을 한 셈이죠. 그래서 소유량은 그 정도고 제가 그 전에 라방에서 얘기했었나? 아무튼 어제 그 인스타에도 올렸던 것 같은데 원래는 콘사 중에 올랑올랑얀 다운이 제 최애 실이었어요. 왜냐면 그 색깔도 너무 예쁘고 그 캐시미어가 8% 들어가 있는 실이라서 속감도 너무 부드럽고 좋고 막 그랬던 실이었는데 비비드로 제 최애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워낙에 알파카를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진짜 세탁하고 난 다음에 물론 제 손땀은 못 났지만 그래도 예쁘게 나온 대로 골라서 이렇게 보여드리자면은 세탁하고 난 다음에 편물도 너무 차름하고 예뻐지고요. 그 다음에 되게 보시면 이렇게 약간 보송보송한 기모가 올라오면서 편물이 진짜 되게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제 최애 실은 비비드로 바뀌었고 제가 비비드 양수 카키 칼라도 사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도 빨리 다른 옷을 한벌 떠보고 싶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스불제 1탄 산적국지 함도로 진행했던 엘라나 스웨터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게 약간 골치가 아픈 도안이긴 하지만 참 예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간 눈독을 들이고 계시는 페이보릿에 담아두고 계시는 도안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약간 구조도 뭔가 특이해 보이고 배색에다가 약간 이런 무늬뜨기까지 들어가고 또 특히 꼬아뜨기 지옥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많이 도전을 꺼리시는 것 같은데 그냥 뭐 너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천천히 뜨는 프로젝트로 한번 진행을 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도안입니다.
지금 암홀 시작하는 부분부터 이렇게 25cm를 다 떴어요. 이제 이 뒷판 넥라인이랑 어깨 경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 도안에서는 그냥 바탕실로 단색으로 어깨 경사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럼 여기 뒤 어깨에 약간 요 세모가 그냥 이 바탕색으로 아이보리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싫어갖고 뒤에도 배색을 주면서 올라갈 예정인데, 어깨에서 뭔가 이 무늬가 이렇게 쫙 모여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은 얘를 여기서 잠깐 중지하고 앞판을 먼저 떠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 이게 딱 안 맞아 떨어져서 뭔가 제가 코스를 조정하거나 해야 될 때, 코스나 단수를 조정해야 될 때 여기를 조정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앞판을, 왜냐면 이렇게 V넥이 깊이 파지니까는 앞판을 조정해가면서 뜨는 게 더 복잡할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멈추고 앞판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뜨면서 좀 쫀쫀해지고 있긴 한데 마음에 들어요. 그래도 지금 회의 시간 전에 잠깐 시간 남아가지고 바나 조끼를 또 잡았어요. 근데 이제까지 안 틀렸었는데 암홀 줄임 들어가면서 또 뭔가 그 코마금하는 거랑 무늬 뜨는 거랑 이게 바뀌니까는 잘못 계산해갖고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푸르시오 중입니다. 푸르시오. 배색 푸르시오 짜증나요. 지금 이제 7분 남았거든요. 좀 있으면은 자료는 다 만들어놔서 좀 있으면 자료 메일링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 전에 요 코를 다 끼워야 합니다. 나 자신 화이팅. 네, 두 번째 바나 함트 F는 이 바나 조끼 함트로 떴던 비슈의 비슈 넘버 68번입니다. 저는 이 도안은 그 바나님이 번역하신 도안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게 뭐 이미 많은 분들이 그 리뷰를 하셔가지고 뭐 딱히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게 68번이랑 69번이랑 이 조끼가 이 바디 패턴은 똑같은 걸로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차이가 이제 이 68번은 이렇게 이 고무단이 그냥 단색으로 되어 있고, 단색에 여기만 한 줄 배색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넥라인이 이 68번이 조금 더 깊이 파여 있어요. 근데 저는 어차피 조끼는 안에다가 뭐를 받쳐 입고 주로 입어가지고 넥라인이 조금 더 파진 게 좋아서 68번을 선택을 했는데, 또 보시면은 69번에 이 배색으로 뜨는 고무단,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러더라? 뭐 코리게이티드 리빙인가? 어쨌든 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68번 도안을 뜨면서 요 고무단 부분은 69번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고, 사이즈는 언제나 그렇듯이 X라지로 떴어요. 이게 스몰, 미디엄, 라지, X라지, 2X라지, 그래서 5개 사이즈가 있는데 2X라지는 도안상으로 가슴둘레가 67cm가 나온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조금 너무 클 것 같아가지고 X라지가 그 도안상 가슴둘레 폭이 63cm가 나와요. 그래서 X라지로 시작을 해서 떴는데 결과적으로는 라지 사이즈 정도가 나왔어요. 그게 왜냐면은 이게 비슈도 진짜 게이지가 안 맞더라고요. 그 원래는 이게 3.5mm 바늘로 해가지고 23코 40단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함트할 때 그 게이지 맞으시는 분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거의 다 막 바늘을 3mm로 올려뜨시거나 그러셨는데 저는 편물이 너무 성그러질까봐 그거는 싫어가지고 그냥 3.5mm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저는 게이지가 23코 38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코 2단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냥 뭐 그 정도면은 괜찮겠지 하고 떴는데, 근데도 약간 X라지를 떴는데 라지가 나왔으니까는 아 맞네.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장도 사실 저는 여기 밑에 고무단도 한 번 정도 더 반복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쭉 가고 한 번 덜 반복인가? 그런데 한 번 정도 더 반복을 해줬고 그랬는데, 기장은 또 도안에서 나온 거보다 X라지로 떴으면은, 기장은 X라지를 다 따라갔는데 57cm? 원래는 60cm가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장도 라지보다는 조금 길고 X라지보다는 짧은 그런 기장이 됐어요. 아, 그리고 여기 요 넥파임 어느 정도 오나 궁금하신 분 계실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착샷을 다시 한번 첨부할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변형이 있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나 68번을 떴나 69번을 떴나 원래는 68번이 여기가 이렇게 배색 고무단이 아니고 그냥 한 컬러로 들어가는 건데, 저는 배색으로 69번처럼 배색으로 떴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도 원래는 한두 단 정도 더 적게 뜨는 거예요, 이 고무단은. 근데 저는 너무 여기가 옹졸한 게 싫어가지고 2단 더 떠줬어요. 고무단을 2단 더 떠줬고, 바디는 X라지로 쭉 진행을 하다가 이게 약간 뜨면서 저는 옷이 작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안감이 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작아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여기 아몰 부분 원통으로 쭉, 원통이 아니지, 어쨌든 이렇게 여기 밑에서부터 쭉 뜨다가 여기 아몰 있는데 줄임하고 하는 데서부터는 줄임을 저는 조금 덜 했어요. 줄임을 조금 덜 해가지고 여기 이 부분 코스는 투앵라를 맞춰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는 투앵라를 맞춰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여기는 이 배색이 안 들어가고 여기까지만 배색이 있고 여기는 그냥 이 바탕색 실로 쭉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삼각형으로, 이 바탕 실 컬러가 삼각형 모양으로 나오는데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여기도 그냥 똑같이 배색을 넣어줬어요. 그거는 뭐 어렵지는 않고요. 그냥 도안에서는 이 바탕색 실로 쭉 따라가면서 쭉 뜨라고 하는데 그냥 무늬를 그냥 넣어주면 돼요. 넣어주면 되고, 여기 어깨를 원래는 그냥 3인드 바인드 오프를 하거든요. 근데 그 예전에 한나님이 벨베티 뜨셨을 때 3인드 바인드 오프 모디파이드 버전으로 하면은 이렇게 바깥으로 어깨선을 따라서 이렇게 겉뜨기 라인이 쭉 나온다고. 근데 그게 예뻐 보여서 여기서 한번 따라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3니드 바인드 오프 모디파이드 버전으로 해서 이렇게 했고요. 아,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선이 어깨 여기 고무뜨기 선이랑 딱 맞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가 변형을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바텀업으로 앞판, 뒷판 따로 떠가지고 바느질해서 이어주는 도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어디야? 여기다. 여기가 연결한 부분인데 저 이렇게 바느질로 있는 거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티 하나도 안 나고 좀 깔끔하게 된 것 같아요. 이쪽도.
여기는 조금 티 나나? 여기는 조금 티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이 됐고요. 맨 처음에 코 잡을 때 여기는 그 튜블러 캐스톤을 했어요. 그래서 여긴 튜블러 캐스톤을 했는데 튜블러 캐스톤은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게 잘 됐고, 근데 그래서 이제 넥라인 부분은 튜블러 바인드 오프를 했거든요. 근데 이 배색 고무단 이거 뜨는 거에는 바인드 오프는 튜블러 했을 때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매 부분은 그냥 덮어씌어 코막음, 아몰 부분에는 소매가 아니지, 아몰 부분에는 그냥 덮어씌어 코막음을 이렇게 했는데 덮어씌어 코막음을 했더니 약간 이렇게 끝에가 나풀거리는 느낌은 있어요. 확실히 이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 튜블러 바인드 오프를 하면은 좀 더 약간 쫑쫑해지고 통통해지고 그래서 그게 더 예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차피 여기 입으면은 뭐 이렇게 잘 보이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또 뭘 말씀드려야 되지? 아, 이거 이렇게 평면 뜨기 하는 거라서 이제 이게 배색이기는 하지만 스트라이프처럼 그냥 이렇게 이 컬러로 두 줄 뜨고 이 컬러로 두 줄 뜨고 이 컬러로 두 줄 뜨고, 그러니까 여기 부분만 실 두 가닥을 잡고 가고 여기 바디 부분을 뜰 때는 그냥 이 실로 두 줄 뜨고 이 실로 두 줄 뜨고 이 실로 두 줄 뜨고 이렇게 스트라이프처럼 번갈아 가면서 뜨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을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거를 다 끊어가면서 떴어요. 그래갖고 이 부분은 보시면은 안에가 아주 나중에 꼬매면서 좀 엮어주기는 했는데 뚱뚱하고 지저분하죠. 그렇지만 그러다가 이제 꼼쌍님이 이게 울 베개 투플라이 실이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여기서 한 가닥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새로 연결할 실에서 한 가닥을 잘라내고 이렇게 물 묻혀서 비비면 붙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셔서 이제 여기 위쪽은 그렇게 붙여가면서 했더니 안에서 꼬맨 라인이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붙여가면서 했고, 이렇게 뭐 막 물 뿌리고 미스트 뿌리고 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저도 급해서 그냥 침 발라가면서 했습니다. 침이 최고예요. 그래서 도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그렇게 친절한 도안은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 오류도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함트방 계신 분들이 알게 되셨고, 그래서 반원님이 그 비슈앤비슈 쪽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업데이트해서 수정된 도안 버전이 나오기는 했는데 도안이 그렇게 자세하고 친절한 편은 아니라서요. 도안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그냥 약간 그 적당한 길이 정도만 참고하시고 뜨시면은 좋을 것 같고, 사실 여기 아몰 같은 부분도 도안에서 제시한 것보다는 조금 덜 주어야 이렇게 덜 나풀거리고 약간 더 이렇게 쫑겨지면서 될 것 같아요. 저도 한 요 정도 한 4~5코 정도 덜 주었으면은 좀 더 이렇게 딱 모아지는 느낌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원작 실인 그 비슈앤비슈 르프틸람술로 떴어요. 이거를 그때 이제 함트하면서 니트하임에서 그 3가지 컬러 버전, 약간 레드 계열, 그 다음에 블랙 화이트 모노톤 계열, 그 다음에 이렇게 블루 그린 있는 계열 해갖고 3가지 키트로 판매를 하셨는데, 저는 키트 컬러웨이 그대로 산 거는 아니고 그 함트하기 전부터 이제 이 조끼 보고 막 예쁘다고 막 그러고 있을 때 그때 제가 그 니트하임 매장을 놀러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하시면 되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제가 보고서 제가 마음에 드는 조합으로 골랐던 컬러 조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탕실로는 요 컬러 그레이 베이지를 바탕실로 쓰고, 그 다음에 그린 핑크 터콰이즈, 그레이 블루, 미디엄 그린 그레이, 그리고 얘는 다크 그레이,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컬러로 해서 조합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스와치를 떴거든요. 근데 이렇게 뜨다 보니까는 이 그린 컬러가 너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놓고 보여드리는 게 낫나? 이거다. 여기다. 지금 이렇게 제가 완성한 옷이랑 스와치랑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원래는 그 도안의 그 컬러베이 구성상으로는 여기랑 같은 컬러가 들어가요. 그런데 저는 여기를 그린으로 바꿔가지고 그린을 한 번 더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뭐 키트로 구매하셔서 뜨셔도 되고 원작 배색 느낌 살리시고 싶으시면은,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함뜨방에서 빌런파로 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컬러 배색 조합으로 이렇게 해서 뜨신 분들 많으신데, 그런 조합들도 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예쁜 조합이 되게 많았어요. 옐림 것도 그렇고 예쁜 거 되게 많았었고, 저는 이거를 2번 뜰 생각은 없는데, 또 뜰 생각은 없는데,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섞고 약간 투톤으로만 배색을 해도 좀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유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어쨌든 간에 처음에 엑스라지를 뜰 생각이었어요. 처음부터 엑스라지를 뜰 생각이어가지고, 이게 엑스라지랑, 모든 사이즈가 이 배색 으로 들어가는 실들은 다 50g 한 볼씩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베이스 컬러가 사이즈별로 틀려지는데, 엑스라지랑 2엑스라지랑 둘 다 이 바탕실이 200g 4타래가 든다고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바탕실이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2타래는 진짜 온전히 그대로 다 남았고, 얘도 지금 20g 정도가 남았으니까 거의 반절밖에 안 든 거죠. 그러니까는 이 옷을 다 뜨는데 결국에는 바탕실이 한 타래 반? 100g도 안 든 거예요. 근데 이게 스몰 사이즈가 바탕색이 100g 2타래가 든다고 나와 있으니까는 진짜 이 소유량을 비슈앤비슈에서 잘못 계산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이게 실이 엄청 많이 감겨 있는 건지. 근데 실제로 떠봤을 때 처음에 해서 무게를 쟀을 때 막 그렇게 오버 중량은 아니었거든요. 뭐 해봐야 뭐 한 2-3g 정도 차이가 나는 정도였는데, 물론 이게 실이 되게 얇고 가벼워서 2-3g 차이로도 꽤 길이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2타래 이상? 그 바탕실이 반 이상이 남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막 실이 자면서 자가 증식하거나, 함뜨방에 계신 분들이 실이 자는 동안에 자가 증식하는 거거나, 아니면 비슈의 농간이다 라고 그 농담 삼아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바탕실은 이만큼이 나갔고, 배색은 뭐 당연히 얼마 안 들겠죠. 근데 이제 요 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장 많이 들어간 컬러거든요. 근데 왠지 많이 안 들 것 같아가지고, 이 컬러가 제가 그 산적 엘레나 뜰 때 그 배색 으로 썼던 컬러예요. 그때 32g인가 뭐 그렇게 남았었어가지고 그 감아놓은 남은 실로 시작을 했어요. 남은 실로 시작을 하고, 이제 나중에 조끼를 뜰 때 저는 이거를 이렇게 여기 브이닉 있는 데서 여기 먼저 쭉 뜨고 그 다음에 이쪽을 뜨잖아요. 근데 그렇게 2번 뜨기 싫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뜨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다가 또 3타래로 실을 하나를 더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뜨고, 그러니까 여기 실을 2번 걸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실을 2군데 걸어놓고 바늘 하나로 이렇게 양쪽 브이넥을 동시에 떠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 하나를 좀 더 쓰긴 했는데, 이 색깔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컬러임에도 불구하고 20g 정도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원래 38g 있던 거에서도 지금 이만큼 10g 정도가 남았고, 얘도 한 10g 정도밖에 쓰지 않았어요. 그랬고,
그 다음에 제일 조금 들어간 게 이 색깔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5g 쓰고 거의 한 타래가 그대로 남았고, 그 다음에 이 터콰이즈 블루, 얘 같은 경우에는 17g. 그리고 이 그레이 컬러 같은 경우에도 18g. 그 정도밖에 안 써서 진짜 실은 조금 들었고, 도안에서 말하는 소유량보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옷 자체가 엄청 가벼워요. 이거 옷 라지 사이즈로 나왔는데 제가 무게 재봤을 때 150g 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세탁하고 나면은 확실히 되게 부드럽고 폭닥해져요. 이렇게 처음에는 약간 거친 느낌이 있는데, 지금 얘네가 이제 감아놓은 지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는 감아놓고 시간이 지나도 좀 약간 이렇게 애들이 퐁실퐁실 살아나거든요. 요거를 비교해드리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물론 타래로 감겨있는 상태도 그렇게 막 장력을 받아서 땡땡해지는 상태는 아니지만, 이렇게 타래로 감겨있을 때보다 이렇게 볼로 감아서 좀 애들이 숨을 쉬고 나면은 미세하지만 확실히 조금 더 통통해지고요. 세탁을 하고 나면은 막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지는 않지만은 막 콘사처럼 드라마틱하게 막 부풀어 오르거나 세탁 매직이 있진 않거든요. 근데 촉감은 확실히 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감겨져 있는 상태나 타래 상태일 때는 약간 더 건조하고 바삭바삭한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약간 거칠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고, 그런데 세탁하고 나면 확실히 더 부드러워지고, 입다 보면은 조금 더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배색한 부분도 뭐 이게 정말 그 메리아스 뜨기 배색은 아니어서 막 엄청나게 착 달라붙는다 그런 느낌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되게 실이 잘 붙고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얘네들로 옷을 하나 더 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캐스톤에서 고무단만 조금 떠봤어요. 고무단만 조금 떠봤는데, 이거는 뭘 뜰 거냐면 요 마리왈르님의 핀치라는 스웨터를 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색깔들이랑, 그 다음에 또 이거 말고 제가 라이브러리안 베스트 뜨려고 사는 비슈가 또 있거든요. 이제 요런 컬러들, 이거랑 아이보리까지,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컬러가 더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잘 모르겠지만은 뭔가 이것도 남으면 좀 섞고, 이것도 남으면 좀 섞고, 그리고 지금 봐서 요런 조합들에다가 레드는 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레드는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런 조합들에다가 보시면 여기에 약간 요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런 핑크랑 브라운? 핑크랑 브라운 같은 거? 그 정도 약간 한 타래 정도씩 추가해서 넣고 뜨면은 약간 요런 비슷하지만 다른 듯한 요런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그냥 느긋하게 짬짬이 떠보려고 일단 캐스톤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무단 뜨고 지금 딴 거 뜰 거 많아가지고 잠깐 접어뒀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느릿느릿하게 진행되면서 조금 더 많이 진행되면은 그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두 번째로 F5 했던 요 비슈 68번 바나조끼 함트 F5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이거는 그 바나님과 함께하는 이크 야크 함트, 그 야크실로 타레 상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야크실로 뜨는 함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안은 상관없고 실만 야크실을 사용하면 되는 함트인데, 지금
저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서 마취를 뜨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마취를 뜨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지금 얘는 햄라인을 먼저 앞뒤판 따로 뜨고 이어가지고 이제 몸통을 떠 올라가는 바텀업인데, 원래는 그 도안에 나오는 바늘 사이즈대로 3.25mm로 해가지고 햄을 떴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는 오버핏 좋아하니까는 오버사이즈로 떠야지 라고 했는데, 이게 이 사이즈가 가슴둘레가 120 좀 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즈면은 되겠다 했는데, 암만 이거를 처음에 코를 잡았는데 너무 작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 일단 떠보자 그래가지고 떴는데, 근데 내 줄자가 어딨지? 아, 여기 있다. 이거를 떴는데, 그 처음에 코를 이 사이즈로 코를 잡았을 때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그러고 3 사이즈로 코를 잡았는데도 이게 길이가 54cm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뜨면은 108cm니까 1 사이즈만큼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코를 3 사이즈로 잡았는데. 그래갖고 요만큼 떴는데 아닐 것 같아가지고 지금 바늘 사이즈를 하나 올렸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3.5mm, 되게 소심하죠? 소심하게 3.25mm에서 3.5mm로 늘린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확실히 길어졌죠? 요만큼이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물론 이렇게 놓고 재면 정확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5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116이니까는 저는 보통 가슴둘레 120 정도면 약간 낙낙한 오버핏으로 잘 맞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확실히 바늘을 하나 키웠더니 약간 좀 더 성근 느낌이 있어요. 이건 진짜 쫌쫌해가지고 어차피 시커매서 뭔가가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밑에가 정말 하나도 안 비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는 요 가터 사이로 살짝 더 비쳐 보이기는 해요. 근데 무늬도 조금 더 선명해요. 이 시커 이거 까만색 아니거든요. 이거 그 미드나잇 블루라고 되게 다크한 블루 블랙 컬러. 블루가 한 방울 떨어진, 블랙의 블루를 한 방울 떨어뜨린 그런 컬러의 느낌인데, 어쨌든 이러면 좀 보일까요? 이러면은 옆에가 날아가지만 이 편물 무늬는 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요런 무늬가 바늘 사이즈를 하나 더 키웠더니 조금 더 잘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이죠,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 됐어요. 금요일 새벽 1시 12분이고요. 어저께, 그러니까 목요일날 저는 간만에 야근을 안 하고 정시 퇴근을 해서, 그래서 뜨개를 달려서 지금 이렇게 마치 햄라인 하나를 완성하고 두 번째 햄라인도 다 떴습니다. 여기가 앞인가? 뒤구나. 여기가 앞이다. 요렇게 한 쌍의 햄라인을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얘네를 이어주면 돼요. 이어주면 됩니다. 근데 왜 먼저 보냈던 게 더 긴 거 같죠? 아니에요. 길이 똑같을 거예요. 이게 지금 얘는 짧은 케이블에다 끼워놔서 보이시죠? 바늘 끝에 진짜 조금 남은 거. 그래서 안 당겨져서 그런데 아마 같을 거예요. 똑같으면 어쩔 거야, 지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촬영할 때도 길이 쟀던 것 같은데
다행히 59cm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는 가슴둘레 120 충분히 나올 것 같고, 원래 여기까지만 뜨고 잘라고 그랬는데 조금 더 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거 이제 앞뒤 햄라인 연결하는 거 연결해주고 자려고요. 이게 도안에서는 지금 이 뜨던 실도 마저 끊고서는 연결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실 정리가 매우 싫기 때문에 끊지 않고 그냥 연결을 하려고요. 사실 이거 실 색깔도 어둡고 이거 약간 산적꼬치와 저승이의 콜라보 같은 느낌으로 실 색깔도 어둡고 바늘도 가늘고 그래가지고 안 틀리려고 이렇게 막 무늬 들어가는 거마다 마커도 주렁주렁 달고 하고 그랬는데 뭐 이거 연결하는데 안 끊고 연결한다고 뭐 큰일이야 나겠어요? 그쵸? 그래서 끊지 않고 연결을 해서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근데 이 엠야크가 초콜릿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요. 초콜릿이랑 그 데저트, 그런 뭔가 뉴트럴 톤이나 아니면 브라운 톤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초콜릿을 사려고 했는데, 초콜릿 아니면 데저트를 사려고 했는데, 제가 그 탈의상점 상세 페이지를 봤는데 이 색깔 너무 예쁜 거죠. 딱 제 취향. 지금 연결을 다 했고요. 연결하면서 메비우스 띠가 될까봐 좀 걱정했는데 다행히 메비우스의 띠는 안 된 것 같아요. 메비우스로는 안 됐고, 이게 합치면서 여기가 약간 이렇게 겹쳐지네요. 어쨌든 지금은 합치고서 바로 첫 단이라 제가 상태가 되게 불안정하니까는 일단 4단 뜨는 게 한 리핏이라고 도안에 나와요. 4단만 뜨고 그러고 잘래요. 이제 쭉 바디 뜨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4단만 뜨고 자겠습니다. 네, 드디어 아이고 네, 드디어 마지막 3번째 바나암트 F고요. 가장 최근의 F이기도 해요. 이 아이는 그 이크야크함트라고 그 탈의상점에서 판매하고 계시는 엠야크 실로 뜨는 함트가 있었어요. 거기서 진행을 했던 마치 프로버입니다. 이것도 뭐 워낙에 뜨신 분들 많으셔가지고 그쵸? 그리고 이미 리뷰를 하신 분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도 얘를 지난주에 마무리해서 세탁까지 끝냈어요. 그렇게 해서 끝을 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이랑 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요. 일단 얘는 제가 야크를 써본 게 이게 2번째예요. 첫 번째는 그 엠야크의 베이비 야크 100% 야크 실 미디엄 워스티드 웨이트로 제가 전에 그 저승사자 함트에서 스웨터 14번 브이넥 버전 그거를 떴었고, 이번에는 그 같은 엠야크 베이비 야크의 레이스 웨이트 실을 2겹으로 잡아가지고 요 마치를 떴습니다. 이게 진짜 그동안에 촬영할 때마다 색깔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되게 좀 속상했었는데 이 컬러거든요. 지금 조금 화면이 하얗게 나오는데 미드나잇 블루라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는 약간 더 다크한 네이비 컬러의 실이에요. 그렇고요.
아까 그 앞에 영상에서 제가 이제 이지님 영상 보면서 뜨다가 너무 공감이 가가지고 이제 그 부분은 음성을 살려뒀었는데, 이게 이제 컬러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작 컬러는 머스터드인가 오커인가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이 마치 원작 실이 이 엠야크 이 실인데, 근데 저는 처음에는 다른 분들이 실 사셨을 때 데저트 컬러가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그거를 뜨려고 했었어요. 그 컬러로 뜨려고 하다가 쭉 보다 보니까는 제가 원체 좀 약간 네이비 같은, 네이비 뭐 이런 색깔이랑 약간 다크한 컬러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색깔을 봤는데 이게 너무 오묘하고 예쁜 거죠. 그래가지고 금 마음을 바꿔가지고 저 이거요. 그래갖고 이 컬러를 선택을 해서 떴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완성품은 되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고, 이게 무늬가 이렇게 되게 들어가 있는 이런 무늬들이 포인트가 되는 스웨터인데, 처음에는 약간 무늬가 너무 묻혀 보이지 않을까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무늬도 적당히 보이면서 또 약간 이 색깔이 눌러주는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약간 그냥 데일리로 무난하게 입기 좋은 그런 스웨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뜨면서 계속 함뜨방이랑 그런데 컬러 올라오는 것마다 다 예쁘고, 특히 그 데저트랑 초코 컬러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계속 볼 때마다 내 것만 안 예뻐, 내 것만 안 예뻐 이러면서, 남들 건 다 예쁘고 내 것만 안 예뻐 막 이러면서 진짜 그냥 다른 컬러로 다시 사서 뜰까 고민을 100번 하면서 떴던 그런 스웨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사이즈가 맞추는 3개예요. 1, 2, 3 사이즈가 있는데, 처음에는 어쨌든 이제 큰 거를 뜨자. 그리고 이게 도안에서는 크롭 랭스의 4분의 3 슬리브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이게 원체 오버사이즈인 도안이니까는 사이즈를 이 사이즈 정도로 하고서는 소매를 조금 더 길게 떠야 될 것 같으니까, 전 소매 짧은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 무조건 제일 큰 걸 사자 그래가지고 9타레를 샀어요. 그 도안에 써있는 3사이즈 소유량대로 9타레를 샀는데, 결과적으로는 실이 이만큼이 남았습니다. 이거 2타레 온전하게 남았고요. 마지막 타레에서 얘는 5g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요만큼 실이 남았고, 그래서 이거는 다른 컬러를 추가로 더 사가지고 뭐 배색으로 스트라이프 스웨터 같은 거, 이거 한 겹으로 함뜨방에서 작업하신 분 계셨는데, 남바다님이셨나? 이거 한 겹으로 벌킨 뜨셨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꽃무늬는 또 별로 안 좋아해서 다른 거를 배색 스웨터를 뭐 오트밀이나 아이보리나 사가지고 배색을 뜰까 고민 중입니다. 처음에는 이거 가지고 숄을 뜨려고 했었어요. 숄이라기보단 머플러? 니티닷컴에 있는 무료 도안인데, 이렇게 헤링본 무늬가 나도록 이렇게 스티치 넣어가면서 뜨는 긴 머플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분이 뜨신 걸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그 도안을 즐겨찾기 해놓고, 나도 다음에 저거 떠야지 그랬는데, 막상 뜨려고 그 도안을 이렇게 보니까는 그게 이제 머플러가 이렇게 가로로 길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 코를 잡아서 이렇게 떠나가는 게 아니라 길이만큼 코를 잡아가지고 이 방향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몇 코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 코 잡는 거에서 진이 빠질 것 같아가지고 걔는 보류를 해두고 다른 스웨터를 뜰까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도 계속 고민 중이기는 해요. 코 잡는 건 너무 싫은데 약간 이걸로 그 머플러를 떠놓으면은 되게 잘 쓸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진짜 평생 쓸 것 같아가지고 아직도 약간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3 사이즈를 뜨려고 실을 9타레를 샀고 3 사이즈를 떴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실이 이만큼이나 남았다. 그런 얘기고요. 뭐 구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다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 딱히 그렇게 할 말은 없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요 햄라인 부분을 앞판, 뒷판 각각 따로 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렇게 여기가 이렇게 갈라지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앞판, 뒷판 뜬 다음에 여기를 이제 원통으로 이어서 쭉 바디를 떠주고요. 여기 이제 보면은 마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겨드랑이 부분에 거셋이라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의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거셋에 요 다이아몬드의 반절 정도까지 떠줘요. 여기까지 뜨고서는 앞뒤판 분리를 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요 아일렛 케이블을 쭉 뜨면서 요렇게 앞판을 이만큼 요 네모난 모양까지를 떠요. 그리고 뒷판도 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넥라인 부분에서 코를 새로 잡아갖고 여기 쉼코로 놔둔 거를 양쪽에서 주워갖고 모아가면서 이렇게 이 아일렛 케이블, 아가일 요 무늬를 떠주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쉼코로 있었던 거를 잡아서 떠주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굵은 스티치가 나오게 돼요. 겉뜨기 무늬처럼. 여기에 스티치가 이렇게 양쪽으로 하나씩 더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부분까지 떠주고 나면은 여기도 여기 소매둘레에서 다시 코를 줍고 여기 코를 줍고 여기 쉼코로 놔뒀던 거를 줍고 해가지고 여기 이쪽 나머지 거셋을 떠주면서 여기 다시 또 케이블 무늬를 쭉 떠갖고 소매를 원통으로 떠나가게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소매 고무단 해주고 넥라인 고무단 해주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처음 떠보는 구조라서 되게 특이했고 재밌었어요. 근데 사실 여기 바디랑 바디 분리해서 뭐 이렇게 뜰 때까지는 요 무늬가 처음에 조금 헷갈리기는 했지만은 금방 얘 같은 경우에는 무늬는 금방 외웠고 그리고 이게 이제 중간에 이렇게 양 사이드로 이렇게 무늬가 한 번씩 들어가다 보니까는 그 무매의 지겨움도 좀 없고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다들 그러셨거든요. 마취는 이 어깨 연결하는 것부터 진짜라고. 근데 진짜 그 말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에 연결하는데 너무 생소한 방식이잖아요. 여기랑 여기랑 코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새로 캐스트온을 해가지고 양쪽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같이 떠나가는 게 너무 약간 어색하고 막 바늘 걸려있는 모양도 적응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쪽 어깨를 처음 어깨를 이을 때는 진짜 거의 하루 종일 주말에 막 8시간 이렇게 걸려갖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한 번 하고 나니까 익숙해져서 두 번째 어깨는 한 3시간, 4시간 정도 만에 연결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 정도고요. 편물 느낌 조금 보여드리면은 이래요. 저는 이게 게이지가 진짜 막 유니콘 게이지라고 도대체 작가님은 이 게이지가 어떻게 나오시는 거지? 막 그런 말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게이지가 2개를 내요. 이렇게 메리아스 게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어깨 선 따라 들어가는 요 아가일 패턴 이게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이 메리아스 게이지는 많이 안 내시고 요 게이지들을 많이 내셨어요. 무늬도 익힐 겸.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안상에서는 이 패턴이 한 패턴을 뜨면 가로 세로가 9.5cm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작 바늘 이게 3.75mm로 뜨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바늘로 뜨셨을 때 저도 그렇고 거의 많은 분들이 도안에 명시되어 있는 게이지보다 사이즈가 크게 나왔어요. 저도 이게 가로 세로 10.5cm 정도로 나왔거든요. 막 11cm까지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는 모두들 아 작가님이 쫀손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되게 안심을 하고선 다들 캐스트온을 하셨는데 이제 이 밑에 햄라인 코를 잡아갖고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들 멘붕이 온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 사이즈가 자기가 뜨려고 하는 사이즈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작가님
뭐야 헐렁손이었어? 이러면서 이거는 쫀손인데 이거를 보면 쫀손인데 왜 이거는 헐렁손이지? 막 이러면서 다들 멘붕에 빠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진짜 이 캐스톤하고 햄 뜨는 거를 여러 번을 다시 하셨고 저도 한 번 떴다가 사이즈가 도저히 안 나와가지고 풀르고 다시 떴어요. 다시 떴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햄라인 같은 경우에는 3.25mm 그리고 바디 같은 경우에는 3.75mm 이렇게 두 가지 바늘을 쓰는데 이 바디 부분을 4mm까지 키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를 3.25mm로 캐스톤을 했다가 이제 그다음 너무 작게 나오는 것 같아서 3.5mm로 한 사이즈만 바늘을 업해가지고 뜨니까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3사이즈 딱 그 사이즈만큼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이즈보다 살짝 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나와서 아 그래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하자 그러고 3.25짜리를 3.5로 해서 떴고 그래서 이제 위에는 아 그럼 어떡하지 나도 3mm로 올려야 되나 막 약간 그러다가 이것도 편물이 그렇게 막 쫀쫀해 보이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3mm까지 뜨면은 너무 헐렁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바디는 그냥 3.75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또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이 메리아스 편물은 어차피 게이지를 안 내봤잖아요. 안 내봤어서 그리고 세탁하기 전에 게이지를 측정을 안 해놨어서 세탁하기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옷을 완성하고 나서 세탁을 하니까는 메리아스 게이지는 작가님이랑 똑같이 나왔어요. 39에 32단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아일렛 이 아가의 문이 있는 데는 여전히 조금 커요. 여기는 지금 세탁하고 나서 다시 재보니까는 10cm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와치 낼 때보다는 또 작아졌어요. 아무래도 이쪽 옆에서 코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떠주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 엠야크 미디엄으로 스웨터 14를 뜰 때는 약간 게이지를 맞추려고 뭐 그때도 완벽하게 맞지는 않았지만 좀 약간 성근 느낌으로 떴었어요. 그러니까 막 구멍이 숭숭 비칠 정도는 아닌데 지금 얘는 이렇게 당겨도 제가 손을 넣어서 약간 이렇게 당겨도 손이 비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걔는 실이 약간 굵은데 그걸 제가 조금 성글게 떠서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당기면 코 사이사이로 손이 약간 비쳐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편물이 딱딱하지는 않은데 그렇게 비쳐 보이지는 않을 정도여가지고 훨씬 만족스러워요. 가는 실로 뜨다 보니까 아무래도 편물이 더 예쁘게 잘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막 아주 빡빡하지는 않거든요. 보시면은 유연하고 나름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편물은 되게 마음에 들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야크가 보시면은 기모감이 이 정도예요. 약간 되게 보송보송하게 잔 기모감들이 올라오는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고 실 자체에 약간 멜란지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제 거는 이제 어두운 컬러라서 그런 멜란지한 느낌이 잘 안 보이는데 뭐 데저트나 오트밀이나 약간 이런 라이트한 컬러들을 보면은 조금 더 그런 느낌이 많이 나요. 멜란지한 느낌이. 그리고 이 실 자체는 보시면은 얘도 보이실까요? 약간 이렇게 투플라이거든요. 꼬임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투플라이인데 약간 실 끊을 때 가위 없으면 손으로 잡아 당겨서 끊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딱딱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부드러워요. 자극감은 없는데 이게 막 매끄러우면서 부드러운 그런 느낌은 아니고 되게 폭닥폭닥하면서 되게 진짜 딱 포근하다라는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세탁하고 나서 완성된 날 하루 이제 입고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택배 붙이고 할 일이 있어서 나갈 때 이거를 입고 나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요새 날이 좀 춥고 그래가지고 맨살에다가 이제 이거를 입고 위에다가 파카 같은 거를 하나 걸치고 나갔는데 좀 걷다 보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그날 그래도 기온이 이제 영하는 아니어도 한 자릿수 기온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너무 더워져가지고 나중에는 파카 벗고서는 이거 하나만 입었는데도 하나도 춥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얇은데 진짜 보온성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맨살에 입었을 때도 저는 자극감은 하나도 못 느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약간 피부에 바로 닿는 옷 뜨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사실 얘로 오슬로햇을 뜰까 그러다가 머리에 야크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머플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플러를 뜨던지 용기를 내서 코를 엄청나게 잡아서 머플러를 뜨던지 아니면은 이제 스웨터를 한 벌 더 약간 기본인 스웨터를 한 벌 더 뜨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실이 좀 먼지는 잘 붙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요런 잔털 먼지들 같은 게 좀 잘 붙는 편이고, 진한 컬러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얀 털들이 한 가닥씩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뜨다가 거슬리면은 이렇게 뽑아주면서 뜨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도 사실 이게 약간 멜란지한 느낌이 있어서 크게 많이 거슬리지는 않아서 저는 그냥 진행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입다가 눈에 띄어서 거슬리면은 그때 하나씩 뽑아주죠, 뭐. 그리고 이제 사이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3 사이즈로 진행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3 사이즈만큼은 안 나왔지만 2 사이즈보다는 살짝 크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가슴 둘레가 2 사이즈가 가슴 둘레가 124cm고 3 사이즈가 가슴 둘레가 138cm인데 저는 130cm 정도로 나왔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세탁 후에 게이지가 작가님이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작가님이랑 똑같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이 거셋의 반 정도 언더거셋까지 뜨고 나서 언더거셋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이제 거셋 시작하기 전까지 딱 떴는데, 이게 분명히 크롭 기장이라고 그랬는데 크롭이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전에 제가 그 비슈앤비슈 69번이었나? 어쨌든 그 비슈앤비슈 조끼를 떴는데, 이제 걔도 바텀업으로 뜨는 건데, 그거를 제가 아몰 기장을 25cm를 잡고 아몰부터 밑에까지를 30cm 정도를 잡았을 때 기장이 저한테 괜찮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55cm 기장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까지 뜨고 나면은 요만큼 거세트면서 이만큼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 도안에서 사이즈별로 여기 거세 끝난 지점부터 여기 앞뒤판 어깨 끝까지를 얼마를 뜨라고 알려줘요. 근데 그만큼에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아갈 케이블을 뜨면서 이 폭의 반만큼이 앞판 뒷판으로 나눠져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는 여기까지 도안에서 뜨라는 대로 이 개수대로 요 조그만 아일렛 케이블 개수를 다 뜨고 났는데, 이제 먼저 뜨신 분들이 요거랑 요거 때문에 그 도안에서 하는 이거보다 도안에서 제시한 여기 몇 센치 뜨라는 거가 그 보통의 아몰 너비가 아니고 더 길어진다. 그러니까 그걸 고려하고 떠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는 여기까지 3 사이즈로 뜨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 이거를 더 풀기는 싫어가지고 저는 여기 이 거세 끝난 다음에 여기 높이 뜨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1 사이즈를 따라 떴어요. 거기는 1 사이즈를 따라 떠가지고, 이게 마취가 소매통이 되게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를 1 사이즈로 떴음에도 되게 낙낙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거셋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잖아요. 여기가 한 2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소매통이 40cm 정도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고, 아이고 지금 보니까는 여기 틀렸네요. 케이블 하나 빼먹었네. 그렇지만 다 뜨고 나서 발견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네크라인도 살짝 넓은 편이에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입고서는 착샷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사이즈 조정한 거는 그것만 조정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3 사이즈로 떴지만은 여기 길이를 1 사이즈로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매는 확실히 4분의 3 슬리브가 맞는 것 같아요. 도안에서는 여기 이제 넥라인 엣지 있는데 여기에서 새로 캐스트온을 해가지고 쭉 이제 어깨부터 해서 소매를 떠나가는데, 이 아갈 패턴을 하나 둘 셋 넷 5개를 뜨고 소매 고무단을 들어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소매 고무단이 좀 긴 편이기는 해요. 저는 지금 결과적으로는 도안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조금 짧게 떴는데, 도안에서는 소매 고무단을 9cm를 뜨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5개를 떴는데 진짜 소매가 여기 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저는 결국에는 케이블을 6개를 떴어요. 6개를 떴고, 그것도 선구자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 먼저 뜨신 분들 중에 이제 저도 되게 키가 크고 팔이 긴 편인데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아가일 5개로 택도 없다, 6개는 떠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부터 6개를 생각하고 소매 줄임을 조금 다시 계산을 하기는 했어요. 6개를 생각하고 소매 줄임을 약간 다시 계산해서, 그래서 사실 5개에서 끝나면은 그냥 약간 소매통 여기 소매 불이 좀 넓은 상태로 그냥 마감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면은 이제 그 고무단 들어가기 전에 줄이는 단이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많이 줄여주든가, 그럼 약간 더 벌룬 슬리브처럼 될 테니까 그랬는데, 다행히 짧아서 5개를 떴더니 다행인 건가?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 계산했던 대로 줄이고, 그래서 대신에 이제 6개까지 다 뜨고 나서 입어보니까 한 요 정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손등 덮는 길이 이렇게 너무 손가락까지 내려오면 조금 이렇게 약간 거추장스러울 것 같아서 딱 여기 손가락 이 너클 뼈 여기 오는 정도까지 하려고 저는 여기 고무단은 7cm만 해줬어요. 도안이 되게 섬세하잖아요. 디테일하고. 니트 카페 미도리님도 그렇고, 뭐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거의 첫 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엠버 스웨터의 작가님도 그렇고, 에리시미즈 작가님이었나? 어쨌든 그분들도 그렇고 보면 도안이 되게 섬세해요. 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되게 고려하고 뭔가 이렇게 딱딱 맞는 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약간 여기에 이 아일렛 케이블이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기 삼각형으로 나눠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되게 감탄을 하면서 떴는데, 이 소매 부분도 그래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소매 줄임을 이렇게 쭉 줄임을 해나가고, 그리고 소매 줄임할 때 중간에 이렇게 안 뜨게 한 코가 있어서 가짜시 접고, 그래서 이렇게 봉제한 것처럼 이렇게 선이 나오거든요. 소매 줄임 잘했죠. 여기 되게 줄임 코 티 많이 안 나게 예쁘게 나와서 되게 마음에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줄이고, 마지막에 이제 고무단 들기 전에 한 번 더 줄임이 있는데, 그때 여기가 무늬가 딱딱 맞아떨어지게 이 부분에서 줄임에 대한 그 디렉션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일렛 케이블에서 2줄이 이어지고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그 다음에 여기 겉뜨기 라인은 요 아가일의 요 꼬임을 따라서 이어지고, 요런 식으로 연결이 되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진짜 역시 진짜 꼼꼼하다 도안.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거 바로 전에 이제 완성을 하고 뜨고 있었던 게 그 비슈였는데, 그거는 진짜 뭐랄까 약간 전체적인 코스랑 그림 차트만 주고서는 알아서 떠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푸르기도 많이 푸르고, 막 함뜨방에서도 막 이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막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었는데, 얘는 진짜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꼼꼼해서 더 감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거는 요렇게 끝에 그 돗바늘 마무리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겉뜨기로 4단을 뜨고 이렇게 덮어씌워 코마금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르르 말려요. 요게 너무 귀엽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번거롭지 않아서 좋았어요. 번거롭지 않고 쉬운 방법인데 이 도안이랑은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다. 넥라인도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게 되게 귀여워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이 정도면은 도안이랑 실에 대한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요. 네. 착샷 입구서는 핏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저는 방구석 뜨개러기 때문에 착샷은 제 방 침대 위에서 찍고 있고요. 지금은 침대에 이렇게 무릎을 세우고 서 있어요. 그런 이유가 이제 마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정면샷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요 옆태가 최고 귀여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요 어깨 쪽에 무늬랑 요런 게 보여서 옆모습이 예쁜 것도 있지만은 저는 요 라인이, 이 떨어지는 라인이 너무 귀여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앞으로 뒤로 약간 텐트처럼 A라인처럼 요렇게 떨어져요. 근데 요 라인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보이시나요? 요렇게 뒤로 살짝 방하게 떠있는 요 라인이 너무 예뻐서 완성하고서는 계속 거울 보면서 요렇게 옆모습이랑 뒤에 보면서 엄마한테 계속 엄마 요거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엽지 막 이러면서 얘기했더니 엄마도 되게 귀엽다고, 그래서 나중에 엄마도 빌려줄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옆모습이 너무 예뻐요. 옆에 요 무늬, 팔 따라서 무늬 내려가는 것도 너무 예쁘고, 특히 요 약간 요렇게 L라인처럼 떨어지는 요런 라인, 그리고 여기 옆에가 아무래도 이렇게 갈라지게 돼 있다 보니까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거셋이 있어서 이 부분이 약간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 여유분들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막 쭈글쭈글하게 뭉쳐지는 게 아니라 뭔가 구조상으로 이렇게 딱 입으면은 뒤가 이렇게 살짝 뜨게 되는 요런 라인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실루엣이 진짜 예뻐요. 요 부분이 진짜 예쁘고, 앞에서는 보시면은 그냥 일자로 떨어지는 이런 느낌인데, 보시다시피 소매가 요 거셋 구조 때문에 약간 가오리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요크 스웨터나 그런 거 입을 때 여기가 너무 가오리면 이렇게 너무 딸려 올라가거나 그래서 불편하다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딸려 올라가기는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냥 일반적인 가오리나 요크 스웨터보다는 덜 딸려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라인도 입었을 때 되게 편하고, 보시면은 제가 여기를 지금 어차피 이게 오버사이즈고 일종의 드랍 숄더 같은 형식이어서 그 앞판 끝나서 소매 연결한 부분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제 겨드랑이는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겨드랑이에서부터 거의 3분의 2뼘? 이거 거의 한 뭐 15cm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내려와 있어요. 그 아몰 있는 선이 이만큼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여기에 여유가 엄청나게 많은 편인데, 이게 그냥 실도 되게 유연하고 뭔가 이 구조도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막 여기에 이렇게 뭉쳐서 고이는 느낌이 아니라 요 여유 분량이 이렇게 앞뒤로 분산되면서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L라인 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귀여워요. 계속 무릎다리 하고 있어서 힘드니까 좀 앉아서 마저 얘기할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청바지에 입었고, 뭐 지난번에 나갈 때는 그냥 추리닝 바지 위에다가 입고 나갔는데, 이렇게 바지에다 입어도 예쁘고, 그리고 함트방에서 이거를 이렇게 조금 더 길게 뜨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약간 저는 지금 보시면 기장이 요 정도거든요. 여기가 제 골반이에요. 여기가 딱 골반에서부터 한 10cm 정도 내려오는 엉덩이에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살짝 덮는 요 정도 기장인데, 요거보다 살짝 길고 좀 덜 크게 뜨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은 약간 그렇게 길었을 땐 이렇게 해서 주머니에다가 꽂아도, 엄마야, 이렇게 주머니에 손 꽂았을 때도 여기가 약간 이렇게 되면서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실도 남는데 조금 더 뜰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안이 목둘레가 좀 약간 이렇게 넓은 편이에요. 원래도 목둘레가 그렇게 좁지는 않아요. 이 도안을 펼쳐놓은 상태에서 쟀을 때 이 목 양옆 끝하고 끝 사이의 너비가 제일 작은 사이즈가 15cm고 15, 17, 19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근데 이제 고무단을 떠서 그런지 3 사이즈로 떴는데도 19cm까지는 안 나오고 17cm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소매를 달면은 이 소매 무게 때문에 처지면서 조금 더 넓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넥라인이. 그래서 목이 약간 이렇게 휑해지는 느낌은 있는데, 근데 그래서 약간 은근하게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고, 카메라가 너무 밑을 잡고 있다. 요렇게. 그래서 입으면은 이 정도 파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게 앞뒤 그 단차가, 그 넥라인 단차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숏로우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넥 쉐이핑 하면서 얘는 바텀업으로 뜨는 거니까는 여기 앞에 코를 쉬게 놔두고 여기에 이제 경사를 만들어주면서 넥 쉐이핑을 하게 되는데, 이 단차가 1cm인가 정도밖에 안 나요. 그래서 이거 목이 불편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옆으로 좀 파져서 그런지 그렇게 불편한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목이 너무 파이는 게 싫고 조금 더 동그란 넥라인 좋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세하게 이렇게 네모 비슷하게 각이 지는 약간 보트넥 형식으로 되는 그런 넥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싫고 조금 더 크루넥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목이 좋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이제 코를 잡고 나서 코를 살짝 줄여줬나? 한번 이렇게 많이는 아니고 조금 줄여주고 나서 고무단을 떠요. 그러면 그때 요 부분에 코를 조금 더 줄여주시고 요 고무단을 조금 더 떠주시면은 목이 살짝 더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목이 이렇게 조금 더 올라오게 되니까는, 그럴 경우에는 여기를 조금 더 파주시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스불제 3탄인 이유는 너무 예뻐요. 예쁜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무늬 뜨기도 해야 되고 막, 그런데 이제 완전 산적꼬치는 아니지만, 산적꼬치 할 때는 3.5mm 이하로 뜨는 거였으니까 얘는 3.75로 뜨는 거니까 산적꼬치 정도는 아니지만 바늘이 가는데 색깔이 어두운데 무늬 뜨기를 해야 되니까는, 진짜 저 산적할 때는 실도 두껍고 그냥 메리아스 뜨기 하는 거여갖고 뭐 눈이 침침하다 이런 걸 못 느꼈는데, 얘는 밤에 뜨다 보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이게 물론 차트를 보고 차트에 이렇게 체크를 해가면서 뜨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무늬의 진행 상황이 이렇게 좀 코 모양이나 그런 거를 조금 더 전 보면서 뜨는 편이거든요. 그 아랫단에 떴던 무늬를. 근데 이거는 진짜 어느 정도 뜨다 보면은 정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뜨고 싶고 빨리 뜨고 싶은데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서 못 뜨겠다고. 그래서 막 저승산적이냐 막, 그래서 스불제 3탄이다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제 이거를 이제 함트 기간이 처음에 설정된 기간이 그렇게 짧은 건 아니었는데, 이제 함트 여러 개 같이 물려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는 함트 기간을 한번 연장을 했어요. 열흘 정도.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얘가 11월 7일에 마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감에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었고, 이제 그 마감 기간 한 3일 전인가 이 소매 고무단만 남겨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탁까지는 못해도 이제 그동안은 고무단은 뜨겠지. 그런데 딱 함트 기간 연장됐던 소리를 듣고 나니까는 그때부터 고무단이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이제 이 바디를 3.75로 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쇼팁이 3.75mm 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쇼팁이 없다 보니까는 이제 여기 위에는 넓으니까 여기는 제일 짧은 케이블에다가 해놓고 이제 제가 쓰는 바늘이 전 이제 라이키 5인치짜리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한쪽에는 5인치짜리를 끼우고 반대쪽에는 그 라이키 쇼팁 2인치인가 2.5인치짜리인가 그거 이제 3.5mm짜리를 끼우고선 이렇게 뜨니까 뜰만 했는데, 소매 줄임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걸로 안 되고, 특히나 고무단은 좁잖아요. 근데 이제 또 제가 매직 루프를 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차피 한쪽에는 3.5mm를 끼우고 한쪽엔 3.75mm를 끼우고 쓸 수 있었으니까는 그냥 케이블 두 개에다가 3.5mm, 3.75mm 이렇게 끼운 걸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두 개의 줄바늘로 뜨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바늘 두 개로 원통 뜨게 하는 법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 하는데, 그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는 예를 들면은 매직 루프를 뜨는 방식하고 비슷한데 그걸 바늘 두 개로 이렇게 뜨는 그런 형태였다면은 저는 약간 그것도 괜찮아서 그냥 한 바늘로,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원통이 있으면은 여기에 걸려있는 바늘이 있잖아요. 코가 걸려있는 바늘이 있고 그다음에 안 걸려있는 바늘로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럼 손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걸려있는 바늘로 쭉 뜨고, 그리고 이제 매직 루프 하면은 좀 걱정되는 게 그 한 번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바늘을 빼서 옮겨줄 때나 그럴 때 코가 늘어지는 게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쭉 뜨고 그 다음에 한 뭐 두세 코가 남았을 때 그냥 그 남은 코를 새 바늘에다 옮겨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케이블에만 코가 걸리는 부분 없이 연결되게. 설명이 이해가 되시려나?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바늘 하나 여기 걸려있고 이렇게 코가 걸려있지 않은 바늘로 쭉 뜨고, 그 다음에 그걸로 다 뜨고 나면은 여기 코에 걸려있던 바늘은 뜨면서 이렇게 빠졌을 거 아니에요. 분리가 돼서 별개 하나의 바늘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를 다시 잡아갖고 뜨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저는 좀 귀찮기는 한데 손은 덜 피곤하고, 이 매직 루프 했을 때 코하고 코 사이 늘어지는 거에 대한 걱정도 조금 덜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 결론은 쇼팁이 없다 보니까 더 하기 싫어서 진짜 요 7cm밖에 안 되는 고무단을 한 4일 동안 떴던 것 같아요. 막 그동안에 딴 거 캐스트온하고 딴짓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역시 사람은 그 다급해야 물론 뜨개 느긋하게 즐기는 취미고 느긋하게 뜨는 게 좋은데, 이제 뭔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걸 때는 사람이 다급해져야 빨리 뜬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 빵꾸난 거 아니에요? 원래 이거 자체가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나와요. 아일렛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의 되게 잘 데일리로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드는 야크 스웨터 하나를 더 완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나름 최근에 F5 바나함트 참여하면서 떴던 옷 세벌에 대한 F5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작업기처럼 짬짬이 찍었던 영상들이 있었는데, 이제 걔네들을 다는 살리지 못하고 몇 개만 이렇게 첨부를 했어요. 왜 저는 이렇게 미리 찍어뒀던 걸 나중에 보면은 왜 이렇게 재미없고 막 지루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찍은 영상이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저는 본 걸 또 보고 막 그래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대한 쓸데없는 얘기들 같은 거 많이 쳐내고 편집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재미는 없으셨을 것 같고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진짜 본격적인 뜨개의 계절, 니트 옷을 입고 즐길 계절이잖아요. 다들 즐겁게 뜨개 하시고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빠른 시일 내에 또 다른 영상 들고 올게요. 아마도 다음번에는 그냥 저희 뜨개 수다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